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없어도 들릴 것 같은데 들립니까? 네. 안 들려요? 들리죠? 네. 네. 들을 수 있는 자들. 이번 학기에 등록한 학생이 70명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강의실에서 마이크 없이 하거든요. 들릴 것 같아요. 반갑고요. 제가 그 37년 9개월 한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요즘 그 시대의 흐름과는 좀 맞지를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천연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직장을 바꾸잖아요. 능력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가야 인컴 분석을 하고 또 승진도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사장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그래도 좀 넣어야 좀 잘 걸립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공기사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더 잘 들리죠? 네. 좋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에 그렇게 오래 근무하면서 관리자로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임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한 조직의 큰 조직에 법인의 책임을 맡은 게 1985년부터니까 그때 독일 법인장을 했어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입사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10년째인가 가서 독일 법인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리더 역할을 좀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더로서 몇십 년을 경험을 겪고 나서 그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더십 얘기하기 전에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업은 어떤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는가? 이거부터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에를 누르라고 그랬는데 예, 밑을 누르면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격이 있는 사람,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 사람. 세 번째, 협력 잘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뿐만 아니고 많은 리더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전 CEO인 잭 웰치 회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람을 뽑을 적에 세 가지를 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그게 뭡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아라 이런 얘기죠. 정직하고 성실한 게 인격의 기본이죠. 그렇죠?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을 뽑아라. 두 번째가 인텔리전스입니다. 인텔리전스. 그거는 재능이 있는 사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인텔리전스. 그리고 세 번째가 머추리티입니다. 머추리티.
성숙한 사람. 뭐에 성숙한 사람입니까? 인간관계에 성숙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니까 잘 어울리고 협조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이 미국에 가시면 마지막 시카고 가서 윌로우 크릭 처치를 가시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리더십 포럼이 있어요. 그렇죠? 2일인가 3일인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해마다 들었었어요. 거기에 이 담임 목사님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사람을 뽑을 적에 3C를 얘기했습니다. 3C. 그 첫 번째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캐릭터. 그리고 두 번째가 capability예요. 그러니까 competency. 같은 말인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 지식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C가 chemistry인데 chemistry. 이거는 조직에서 사람들이 혼죽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표현하는 얘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더로 있으면서 그 많은 경험을 한 그런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저 직장에 그 어플라이 할 적에 뭐 내 인격이 이렇다 써서 내지는 않죠. 또 나는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얘기도 뭐 써서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필수 요구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력은 반드시 들어가죠. 경력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어떻게 그 체크할 방법이 별로 없죠. 서류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인터뷰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두 번째 이 컴피턴시 또는 이 성과를 내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거는 좀 쉽게 그래도 어느 정도 골라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이 성숙한 사람, 협력을 잘하는 사람, 이것도 골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골라낼까요? 여러분 학업 성적 말고도 학교 다니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그걸 봅니다. 동아리 활동한 사람들은 점수를 조금 더 받습니다. 거기에서 리더한 사람은 조금 더 점수를 받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리더십 학교 다녔다 하면 상당히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거는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런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 좀 짚고 나가면 첫 번째가 이 인격인데 기업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데 이 인격은 어느 날 갑자기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그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이 리더십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죠. 되는데 인격은 이 실생활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 가정에서도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사회로 이렇게 왔는데 옛날에 농경사회 시대 때나 또는 산업사회 초기 단계에서는 가족이 대체로 대가족 제도였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들 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한 집에 살면서 어른들한테서 인격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고 매일 같이 살았으니까 형제들도 전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산업화가 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소가족을 넘어서 지금 핵가족 시대로 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격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 그게 하나의 트렌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세대까지만 해도 남편은 밖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가정교육에 힘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맞벌이 하죠. 맞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인격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점점 없어졌어요. 그게 문제죠. 이 사회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악한 쪽으로 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겠는가. 인격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서당도 다녔습니다. 서당. 한문 서당을 다녔어요. 근데 서당에 가서 배우는 게 그냥 전문 지식 배우는 게 아니고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인격 가르치는 게 주제였어요. 전문 지식보다는. 근데 그리고 옛날에는 뭐 도덕도 가르치고 윤리도 가르치고 무엇도 가르치고 이렇게 인격 교육을 좀 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전문 교육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 교육을 거의 등한시하는 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이게 문제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인격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 교육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성당 이런 데고. 여러분들은 참 선택받은 학생들이에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또 뽑혀가지고 여기 와서 리더십을 배우니까 정말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이장무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월급도 전혀 안 받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14년째, 15년째, 그렇죠? 15년째.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 그 경영대학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그 2-3시간을 리더십을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신앙을 가지라고.
거기서는 교회단이라고 직접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오면 교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이제 얘기가 통할 것 같은데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공부하다 보면 그게 대부분 인격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격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사람. 진실해져요. 그게 사람 됨됨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을 포용하고 남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배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한테 본을 보이고 이 전부 다 교회에 가면 다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격의 기본을 교회를 통해서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외에 성당도 그런 걸 하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게 거의 없다. 약하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 만나면 교회에 가라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교회 가면 취직도 잘 된다.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일터 사역 아닙니다. 저는 일터 사역이 내가 할 일 중에 임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 생활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컴피턴시 아까 얘기를 했고 인텔리전스 같은 말입니다만 기업은 인재를 뽑아서 교육시킨 다음에 일을 잘하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성과가 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실적이 나빠졌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익이 안 난다.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 없어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추가로 뽑는 건 고사하고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꾸준히 성과를 내야 해요. 근데 이 성과를 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가장 성과를 잘 내는 것은 사람들이 즐겁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때 성과가 나요. 억지로 시켜서 하면 성과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 가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즐겁게 열심히 일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팍팍 튀어나오고 그때 성과가 납니다. 그거를 조직적으로 할 때 더 성과가 납니다. 주위 부서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조직적으로 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타고난 은사는 재능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기프트가, 탤런트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적에 뜻이 있어가지고 다 은사를 따로 준 거예요.
똑같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은사에 따라서 전공 선택했습니까? 조금 찔리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 잘 됐는데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고등학교 다닐 적에 시험을 봤는데 수능시험 점수가 좀 모자라서 합격할 수 있는 선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그래서 자기 은사를 찾아서 간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꽤 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 그 중에 하나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자기 은사 따라서. 근데 둘은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만 진로를 좀 바꿔 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그게 좀 아프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도 인생 몇십 년 사는 거니까 중간에 바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자리를 좀 다 잡아가는데 벌써 뭐 큰아들은 40 가까이 되고 또 제일 막내 딸이 35살 가까이 되니까 다 커버렸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 그 자기 은사가 어떤 건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뭔지 부모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도 욕심이 많아서 그 은사대로 인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간혹. 이 독일이 말입니다. 다른 얘기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독일이 경제적으로 참 기적을 이룬 나라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잿더미에서 그렇게 발전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독을 하고 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대단해요. 제가 독일에 4년간 근무를 했고 독일말도 좀 해요.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해봤고 좀 아는데 독일은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년 바뀌죠. 담임 선생님을 똑같이 한 이유는 그 학생에 대해서 4년간 워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가를 판단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4년간 이분들이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직업 학교 갈 사람, 이 사람은 대학 갈 사람 이걸 구분해 줍니다. 근데 독일 그 부모님들은 뭐라 그럴까 우리 부모님들하고 좀 달라요. 그 레코멘데이션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한국은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뭐 못나서 대학을 못 가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대학 보냅니다. 근데 대학 졸업이 안 돼요. 들어가면 무조건 졸업하는 그거하고 영특이에요. 4년제 대학을 10년 다니는 학생도 있어요. 졸업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미국의 독일의 이 대학 진학률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가 1985년부터 4년 있었는데 그 당시 25%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40%가 안 되는 30몇 %라고 해요. 우리는 80%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그 독일의 교육 시스템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 시스템하고. 직업학교를 가도 그 마스터 제도를 통해서, 마스터 제도 들어보셨죠? 마이스터, 독일말로 마이스터 제도인데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인컴을 늘리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분야별로 마스터가 되면 마스터 되는데 한 15년 뭐 이상 걸리죠. 인컴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도제를 공식적으로 두어서 밑에 사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안 가려는 사람은 많아요. 이건 사회 제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왜 그런 것을 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히든 챔피언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볼 것 같습니다. 독일 중소기업 중에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1등 또는 2등 하는 기업이 한 1,5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중소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또는 그 이상 된다고 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1등 또는 2등 하는 중소기업 한 30개 정도 있다고. 그게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중소기업이 그렇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독일은 한 분야에 집중을 하면 3대, 4대, 5대에 걸쳐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한 군데 가서 그냥 쭉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보면. 한움을 파는 거죠. 얘기가 약간 빗나갔는데, 자, 뭐 이거 한번 뭐 강의한다고 다 싹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 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이 은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면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면 우선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짜증이 나고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더라도 신이 나야 돼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라야 됩니다. 속도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전에 학생이 저는 게임만 하면 즐거울 때 속도도 무지 빠릅니다. 그게 제 운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를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는 그건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자기가. 세 번째는 남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그 분야에 있어서 특출나자고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다 되게 탈락이 되죠. 특출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네 번째는 그 일을 하고 있을 적에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팍팍 떠올라요. 내가 하면 이거 이렇게 하고 싶겠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야 돼. 그러면 그게 자기의 이 메이저 탤런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탤런트가 딱 하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복수를 받아요. 복수를 받는데 창의적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프라이머리 탤런트인가 아니냐
이거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했다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자녀 기를 쪽에 한번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생을 즐겁게 일하고 신나게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게 일하지 마세요. 저는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돼가지고 기업에 가서 저는 영업만 했어요. 그냥 일선에서 영업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옛날엔 대부분 농사지었습니다. 근데 농사가 한철이잖아요. 겨울에 할 일이 없잖아요. 겨울에 장사를 하셨어요. 옛날 장사래야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할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일정 시대 때 일제 밑에 우리 아버님이 1910년생이니까 한일합방 하던 해에 태어난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어요. 뭐 보내줘야지. 그리고 뭐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장사를 하신 거예요. 소장사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정사하는 거에 아주 상당히 그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걸 제가 물려받은 그 지인을 지나고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과를 냈기 때문에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을 아버님한테서 물려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한테서는 또 이제 이 논리적인 거 이런 걸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가끔 다투시는데 어머님한테 아버님은 절대 못 따. 논리적으로 막 그냥 여자분들이 되게 논리적이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교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자, 좀 도움이 됩니까? 예. 네.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면 제가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과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기업에 들어간 다음에 얘기입니다. 기업에 들어간 다음에 기업에서 자기가 맡은 이 부서에서 성과를 내가지고 그 부서 최고의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되는가 얘기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승진이 될 거 아니겠어요. 성과를 내야 그 다음에 승진이 됩니다. 그냥 승진시켜주지 않아요. 공무원 사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차가 지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기업은 요즘은 그런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물론 처음에 과장 또는 차장까지는 그냥 적당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좀 많으니까 자리가. 1, 2년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퍼포먼스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성과가 퍼포먼스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보다 조금 경쟁력이 좀 있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리더십 배우고 뭐 이거 다 좋은데 진짜 마음에 안 맞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많이 됩니다. 윗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윗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회사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길게 보시고 저 사람한테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동료한테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밑에 사람한테서 내가 뭘 배울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해서 참으면서 일하시면 돼요. 윗사람하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죠. 미움만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살살거리려는 게 아니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와 협력하라고 배워라. 잘 어울리고 친근하고 이러다 보면 배우지 않겠습니까? 윗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더 이뻐하지 않겠어요?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연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하는 부서는 영업하는 부서하고 연관이 돼 있고 부품을 조달하는 조달 부서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R&D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다른 부서 사람들하고 협력을 잘하고 친해지고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서 소위 하청업체가 있죠. 부품 원료 공급하는 업체. 또 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래사. 이쪽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거기서 많이 배우려는 얘기예요. 왜냐? 나중에 리더가 되면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런 마음가짐을 여러분 갖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그렇게 협력하고 인간관계 좋게 하고 이러면서 넓혀가면 그 결과로 뭘 얻습니까? 결과로. 우선 지식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되죠. 내가 일하는 분야만 아는 게 아니고 폭넓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두 번째. 인맥이 형성됩니다. 인맥 형성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적에 협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모든 일이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좋고.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때 협력을 받을 수가 있죠. 인맥이 넓어지면 그렇다 이거야. 특히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래요. 그게 또 잘못 가면은 안 되지만 잘못 가면 안 돼요. 법을 어기고 이러면 안 되지만 좋은 인맥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단계를 넓혀가면서 지식을 얻고 인맥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가다가 잘못해서 나중에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퇴직. 근데 하청업체하고 잘 관계를 맺으면 그 회사 사장으로도 갑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같은 얘기인데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건 알죠? 상류, 하류. 우리가 이 완제품 제조업체라면 상류는 부품업체가 되겠죠. 원료 만드는 업체. 하류는 유통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경쟁자가 있죠.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회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역사, 경제 뭐 이렇게 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트렌드를 갖고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중간 리더로 가고 나중에는 더 큰 조직의 리더가 됩니다.
우선은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그 분야의 최고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브랜드는 회사만 갖는 게 아니에요. 개인 이름도 다 브랜드예요. 개인 이름. 여러분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요. 실력 없이 어떻게 뭐 그냥 부탁만 해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업은 서로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게 기업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곳곳에 몸과 지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업의 부서가 많잖아요. 생산부서, 영업부서, 상품개발부서, 조달부서, 뭐 여러 개 많은데 그게 우리의 몸과 똑같은 거예요. 손과 발과 몸통과 얼굴과 눈과 귀와 코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역할이 틀린데 따로따로 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협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런 거예요. 기업도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어울리고 협력하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그걸 하지 않으면 일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또 잡의 이 특성으로 볼 때 그럴 필요가 없는 잡도 조금 있어요. 무슨 잡입니까? R&D, 특허 이런 거는 릴레이션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업보다는 훨씬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거를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로 구분을 해서 스페셜리스트에 맞는 잡, R&D 잡, 디자인, 특허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인사체계를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일을 하되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부사장, 사장까지 타이틀을 달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스페셜리스트 코스입니다. 제너럴리스트는 아닙니다. 그거는 리더십 쪽으로 가야 됩니다. 기업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